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당신 생각, 점심 먹으면서도 당신 생각,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온통 당신 생각뿐이라는 그 말입니다. 혹시 남편한테 이런 말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라도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제 말 믿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하나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60대 여자들은 이 말을 듣고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평생 누구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남편 생각, 자식 생각, 시부모 생각, 친정부모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러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먼저 해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하루 종일 생각해주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아는 언니 한 분 있는데요. 올해 65입니다. 이 언니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갑자기 꽃을 사들고 왔대요. 그것도 장미 한 다발을. 결혼하고 40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 생각하다가 그냥 사게 됐어. 이 말 한마디에 언니가 그 자리에서 울었대요.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4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다 녹여버렸대요. 이게 바로 이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싶다고 해서 그냥 듣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법 같은 건데 실제로는 과학입니다. 심리학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해요. 제가 지난 20년 넘게 상담하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하루 종일 생각하게 만드는 비밀이 따로 있다는 걸 말이죠.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한 감정이 뭐냐면요. 편안함, 행복함, 설렘, 감사함,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면 그 사람 생각하고 싶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피하고 싶죠. 반대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웃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든다면 당연히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한테 그런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뭔가 엄청난 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비싼 선물을 사준다거나 대단한 일을 해준다거나 하는 건 말이죠. 천만에요.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것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남편이 일어났을 때 잘 잤어요? 오늘 기분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단 한마디인데 이게 남편한테는 엄청난 임팩트를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이 전화했을 때 밥은 먹었니? 이것만 물어보지 말고 요즘 마음은 어때? 힘든 일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었냐는 질문은 누구나 하는 건데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런 작은 질문 하나가 상대방 머릿속에 하루 종일 남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당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비감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아는 사람보다 조금 모르는 게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드라마 보다가 다음 편이 궁금해서 계속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신비감의 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비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너무 다 보여줬어요. 내가 뭐 하는지, 내가 어디 가는지, 내가 뭘 먹는지 전부 다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내 일상을 다 말하지 말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났을 때 요즘 새로운 거 배우고 있어. 이렇게만 살짝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지는 안 말하고요. 그럼 친구들이 궁금해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살지 말고 가끔은 혼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오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보면 응, 좋은 곳 다녀왔어. 이렇게만 말하고 자세히는 안 말하는 거죠. 그럼 남편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비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신비감과 비밀은 다릅니다. 남편이나 가족한테 중요한 걸 숨기거나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신비감이 아니라 불신을 만드는 거거든요. 신비감이라는 건 나한테 더 알고 싶은 매력적인 면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중요한 걸 숨기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를 확실히 아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거나 하는 건 신비감이지만 돈 문제나 건강 문제를 숨기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60대 여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평생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나 자신의 독립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한테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한테 매일 어디 가냐고 묻고 언제 오냐고 묻고 뭐 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나도 내 할 일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취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모님 한 분이 있는데요. 65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모님이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그림 배우러 나가시니까 남편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림 어떻게 되어가냐고 물어보고 작품 보여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자기도 같이 배우고 싶다고 하더래요. 이게 바로 독립성의 힘입니다. 내가 나만의 세계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식들 생각만 하고 자식들한테만 매달리면 자식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즐기고 우리 친구들 만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자식들이 오히려 엄마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엄마가 요즘 뭐 하시나 궁금해지고 엄마가 행복하신가 궁금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에너지예요. 이건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반대로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만나면 항상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냐고 얘기하는 친구보다는 만나면 재밌는 얘기해주고 웃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친구를 더 자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게 무조건 웃고 밝게만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진짜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고 나쁜 일이 있어도 거기서 배울 점을 찾고 힘든 순간에도 감사할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에서 물건 사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비싸,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가격이 올랐네요. 그래도 좋은 걸로 주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시장 상인도 기억하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사람들이 당신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경청입니다. 진짜 잘 듣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할 때 내 할 말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상대방 말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 말하면 내가 할 말을 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경청을 하면 상대방이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당신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분을 엄청 좋아하고 자주 찾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진짜 잘 들어주시거든요. 누가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이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래서요? 그랬군요. 이런 반응을 해주세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얘기를 진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그분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남편이 얘기할 때 TV 보면서 듣지 말고 TV를 끄고 얼굴을 보면서 들어주세요. 자식이 전화했을 때 설거지하면서 듣지 말고 손을 멈추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친구가 고민을 얘기할 때 바로 조언하지 말고 일단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뭔가 있을 때 당신 생각이 제일 먼저 나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측 불가능함입니다. 이게 신비감과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예측 불가능하다는 건 가끔씩 의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똑같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예상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새롭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항상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등산을 시작했다거나 항상 검정색 옷만 입던 사람이
빨간색 옷을 입고 나타났다거나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언니 한 분은 60세 되던 해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평생 남편 차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운전을 배우신 거죠. 처음에 남편이 말렸대요. 위험하다고, 이 나이에 무슨 운전이냐고. 그런데 언니가 포기하지 않고 배워서 면허를 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도 어디든 가세요. 남편이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지금은 아내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대요. 이게 바로 예측 불가능함의 힘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새롭게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세요. 평생 안 해본 걸 해보는 거예요. 헬스장을 다닌다거나, 악기를 배운다거나, 외국어를 공부한다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한다거나,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다시 보게 되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7번째는 감사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남편한테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자식들한테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우리는 고마운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 때가 많아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것도, 자식들이 잘 자라준 것도, 친구들이 옆에 있어주는 것도 다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쓰레기 버렸으면 고마워요. 자식이 전화했으면 전화해줘서 고마워. 친구가 같이 밥 먹어줬으면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동안 안 하던 얘기니까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느끼니까 더 잘하고 싶어지고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죠. 특히 남편한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남편들은 사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고맙다는 말을 안 하면 남편들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해주면 남편이 기분 좋아지고 더 잘하려고 하고 아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8번째는 자기 관리예요. 이게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모도 중요하죠. 나이 들었다고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젊은 사람처럼 입으라는 게 아니라 내 나이에 맞게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는 거예요. 머리도 정리하고 피부도 관리하고 건강도 챙기는 거죠.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관리라는 게 외모만이 아니에요. 마음 관리, 건강 관리, 지식 관리 다 포함되는 거죠. 책도 읽고 뉴스도 보고 새로운 걸 배우고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관리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에너지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뭔가 다르다고 말이죠. 제가 아는 이모님 한 분이 작년에 10kg을 빼셨어요.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었대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건강을 위해서 시작하신 거래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식단을 조절하셨대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기운이 나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남편이 아내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대요. 데이트 신청도 하고 손도 잡고 예전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자기 관리의 힘입니다. 9번째는 유머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유머라는 게 꼭 개그맨처럼 웃겨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을 재밌게 보는 시각, 어려운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 이런 게 유머예요. 우리 나이가 되면 경험이 많으니까 재밌는 얘기도 많고 지혜로운 말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주가 말을 안 듣는다고 며느리가 하소연하면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 그랬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 하면서 웃으면 분위기가 좋아지죠. 남편이 실수했을 때도 당신 그래서 귀여워. 이렇게 말하면 화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고 싶게 만들고 당신 생각을 자주 하게 만듭니다. 10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관성이라는 건 내가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빴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기분 좋을 때만 잘해주고 기분 나쁠 때는 막대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져요. 그런 사람은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일관성 있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일관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가족들한테는 더 그래야 해요. 오늘 기분 좋다고 과자 사주고 내일 기분 나쁘다고 짜증내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관성 있게 산다는 건 내가 약속한 걸 지키는 것,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 내 가치관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으면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이렇게 일관되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감정 만들기, 신비감 유지하기, 독립성 갖기, 긍정적 에너지 발산하기, 진심으로 경청하기, 예측 불가능한 모습 보여주기, 감사함 표현하기, 자기 관리하기, 유머 갖기, 일관성 있게 살기. 이 10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정작 나는 뒷전이었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 꿈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비행기 타면 안전 수칙 나오잖아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기가 먼저 쓰고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충전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는 뭘 하고 싶지? 물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말해주세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수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가족들은 나를 당연하게 여기더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를 당연하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해요. 오늘부터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세요. 혼자 밥 먹더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으세요. 옷 사러 갈 때 이거 나한테 어울릴까 생각하면서 골라보세요. 카페 가서 좋아하는 음료 마시세요. 돈 아까워서 참지 말고요. 우리한테 쓰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예요. 미용실 가서 머리 하세요. 네일샵 가서 손톱 관리하세요. 마사지 받으러 가세요. 이런 게 사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말 잘하면서 정작 자기한테는 나쁜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말들이요. 이제 그만하세요. 대신에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하세요. 나중에는 진짜로 믿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해요. 남편이 더 존중하고 자식들이 더 신경 쓰고 친구들이 더 챙겨줘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거든요.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남들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따라와요. 사람들이 나를 더 생각하게 되고, 나를 더 찾게 되고, 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하루 종일 당신 생각했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엄마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당장 이렇게 했다고 내일 바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해요.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느껴져요. 내가 달라진 게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이 70세에 이런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상하게 봤대요. 엄마 왜 그래? 할머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일기 쓰고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것 배우고 자기를 예쁘게 가꾸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가족들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할머니한테 하는 말이 달라지고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죠. 특히 남편분이 많이 달라지셨대요. 결혼하고 50년 동안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뻐? 당신 생각 많이 했어. 이런 말들이요. 할머니가 너무 감격해서 우셨대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70이 넘어서 듣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스스로 만든 변화예요. 할머니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니까 남편도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나를 사랑하세요. 오늘부터 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아요.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는 시대잖아요. 60세면 아직 30년이나 남았어요. 70세도 20년이나 남았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요? 그냥 TV만 보면서 보낼 건가요? 자식들 눈치만 보면서 보낼 건가요?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해서 멋지게 살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고 여러분한테 당신 생각했어.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평생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부터 뭔가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말해 보세요. 오늘 뭔가 나를 위한 일을 하나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식 먹거나 보고 싶었던 영화 보거나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뭐든 좋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뭘 실천해 보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은 나이대의 언니들, 동생들이 다 함께 응원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